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독일 머크사가 중국 항서제약과 전략적 협업으로 최대 2조 원 지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캄넬리 주막 관련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계약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보도로 이제 30일자로 비즈니스 와이어에도 보도됐듯이 이 머크사가 이 항암 라인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이제 파트너십 관련되는 부분을 중국 항서제약과 맺었거든요. 요게 이제 파프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과 맺었는데, 참고로 이제 머크는 이제 미국 머크가 있고 독일 머크가 있죠. 2차 대전 전에 이제 독일 머크사의 미국 법인 관련되는 부분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몰수하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머크사라고 하면 미국 머크사가 이제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제품들 자체가 이 자궁경부암 같은 뭐 가다실이라든지 면역감염 억제제 키트루다, 코로나 때 이제 라게브리오, 그 다음에 난소암 관련되는 림파자, 이게 또 파프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 대표적인 어떤 제품들이 이 머크사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머크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한 게 얼비툭스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전에는 스위스, 독일이 세계 제약 시장을 주름 잡았는데요. 이 소라페닉 관련되는 바이엘도 예전에 굉장히 뭐 유명했지 않습니까? 아스피린 뭐 제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탑10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독일사들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 이제 독일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50%, 라이센스 A도 한 50%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관련해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파프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도 유럽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계속 이제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파프 억제제 관련되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핫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문으로 이제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머크가 라이센스 인을 한 거고 항서제약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항서제약의 이제 이 HRS 1167, 그 다음에 이제 ADC 관련되는 SHR A1904, 여기 계약인데요. 중국은 이제 제외하고 이제 둘 다 전 세계에서 개발, 생산, 상용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센스입니다. 예. 이 파프 억제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1세대 파프 억제제하고 차이가 있는 선택성, 차별화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갖춘 이제 특이적 억제제, 이 경구형입니다. 그리고 임상 1상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 굉장히 임상 활성이라든지 환자 혜택 징후를 좀 보여서 이후에 이제 단독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물과의 어떤 병용 잠재력이 높은 거. 결국 보면 이제 리보세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경구형에다가 이제 단독뿐만 아니라 병용 파트너로서 할 때 굉장히 이제 글로벌 이제 뭐 빅파마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인을 할 수 있는 매력도가 높아간다는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계약 조건을 보게 되면 캄넬리주맙의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판권 계약을 이제 할 때 업프론트 피가 0원이었죠. 근데 여기에는 1억 6천만 유로를 이제 선불로 업프론트 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따지면 한 2,300억 넘죠.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계약 규모에 따라서 이 약물에 대한 어떤 이제 가치를 평가받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HRS 1167 2세대 파프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이제 향후의 상업적인 어떤 이정표 달성에 따라서 머크로부터 14억 유로니까 2조 원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의 대표적인 캐시카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이제 최종 허가 관련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업프론트 피보다는 로얄티로 이제 1조 중반 정도의 어떤 수익 관련되는 부분을 기대하는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계약들을 하는 것 자체가 2021년도부터 중국의 어떤 약가이나 주가가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한 80% 빠지고 난 다음에
이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티슬레리 주막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중국에서는 PD1으로 가장 먼저 이제 개발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고 부분이고,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단독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병용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어떤 파트너적인 입장,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것까지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HLB 그룹과의 어떤 회복 관련되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조건이 좋은 어떤 계약을 맺어줬고, 그만큼 단순히 이제 이렇게 뭐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확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통 계약이 이제 이런 식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교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크의 이제 데니 바조와 이제 연구개발 글로벌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부 파이트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혁신 야망과 항암제 연구개발,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개발을 위해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글로벌 어떤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하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의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 프랭크 장 같은 경우에도 종양학 분야의 이제 미충족 수요를 고려할 때 자사의 어떤 혁신을 전 세계 암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머크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기쁘다. 머크와의 이제 파프 프랜차이즈 협업이 항서제약의 글로벌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어떻든지 지금 글로벌화를 시켜서 이 다른 어떤 이제 뭐 베이진사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매출 자체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도 이런 이제 간암 분야에서 리보세라니까 병용 관련되는 내년도의 허가 이후에 글로벌 확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판권 관련해서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 여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업프론트 피가 이게 0원이 됐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가망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자신감과 이후의 어떤 매출의 어떤 기대가 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좀 핫했던 부분입니다.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반영하지 못했어도 상당히 좀 뭐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의 질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내년도의 허가의 가능성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높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하게 되면 1조 3천억 대 정도 수익을 기대하면서 간암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어떤 이 선행요법이라든지 네오에조반트, 어조반트,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고용암 확장을 통해서 이 캄넬리주맘은 중국에서도 이제 뭐 블록버스터급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까지 이게 확장이 된다면 항서제약의 어떤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서제약은 이런 어떤 분위기로 10월 말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7월 말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회복하는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일단은 올라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이제 첫 번째 거래일에도 0.06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 50위안 관련되는 부분 돌파의 어떤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HLB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늘 11월 첫 번째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량이 이제 전일보다 2배 이상 올라가면서 공매도 이제 매매 비중 자체가 무려 28%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은 오늘 전일보다 좀 작았는데 비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10월 30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930만 주대, 최대 주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은 상한이 그나마 이제 체결보다는 조금 많은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예,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10월 달에는 10월 한주 뭐 이렇게 한 2주 동안에 초반에 어떤 이제 중순 전까지는 이 31,000원대까지 흐름이 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의 어떤 기대감을 가졌다가 이후에 이제 3거래 빠지면서 2주 동안 올려놨던 걸 한 방에 그냥 다 내려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주 가까이
플랫형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왔는데 다시 회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5일선과 20일선에서 플랫형으로 지금 큰 흐름이 없죠. 오늘은 특히 또 거래량이 또 작은 상태에서 수급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과 외국계는 매도하고 기관들이 조금 이제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자, 이 흐름에서 오늘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게 되면 JP모간 쪽에서는 매도, 뭐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매수,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매도. 그래서 외국계는 일단 공매도 이제 창구로 이제 보이는 어떤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면서 11월달 스타트는 일단은 이제 뭐 일단 마이너스는 아닌데요. 시간의 흐름에서는 이 29,000원, 1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박스권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어떤 흐름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한 4개월 정도 박스권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하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3만원대 밑단에서는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어떤 흐름을 보입니다만, 주가는 결국 올라가야 이 내년도 올 달에 이제 최종 허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보통은 이제 요런 기간이 나면 점진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하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국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35,000원대의 박스권 상단의 부분이 이제 넘어가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결국 뭐 3만원 일단 넘고 난 다음에 이 31,000원, 32,000원대의 어떤 윗단의 어떤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파라볼릭자 있는 여기 라인을 넘어가야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는 어떤 국면이거든요. 자,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이 5일선에서 21선 흐름들이 이번 주에 좀 넘어갈 수 있는 흐름, 주가로는 이제 3만원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참고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